한혜라는 수목장에서 조정원 명패를 발견했습니다. 차수아가 살아있다는 확신을 얻은 거죠. 그리고 차정원의 서재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그림을 본 차정원.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장 예상치 못한 인물이 이 진실을 눈치채게 되는데요. 바로 주영채입니다. 과연 주영채는 이 비밀을 어떻게 이용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정말 긴박하게 전개됩니다. 주영채가 차정원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한혜라는 딸을 찾기 위해 더욱 집요하게 조사를 벌이죠. 모든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한혜라는 수목장에서 차수아 대신 조정원이라는 명패를 발견했습니다. 조정원은 조미향의 친딸로 이미 25년 전에 사망한 아이예요. 한혜라는 즉시 깨달았죠. 차기범이 딸의 생존을 숨기기 위해 묘를 바꿔치기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차정원은 한혜라의 서재에서 자신이 어린 시절 그린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왜 이 그림이 여기 있는 걸까요? 모든 의문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주영채는 카페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커피잔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어요.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요즘 주영채는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차정원에게 빌려줬는데 이제는 차정원이 진짜 주영채처럼 보이고 자기가 가짜 같아요. 거울을 봐도 낯설고 자기 이름을 부를 때도 어색합니다. 주영채가 핸드폰을 꺼냅니다. SNS를 둘러보다가 건양그룹 관련 기사를 발견하죠. 차정원이 진세훈과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사 속 차정원은 주영채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더 크라운 캐피털 회장 공난숙의 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영채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주영채가 중얼거립니다. 이건 내 인생인데. 저 여자가 내 인생을 살고 있잖아. 처음엔 그냥 이름만 빌려준 거였는데 이제는 모든 걸 빼앗긴 것 같아요. 주영채는 과거를 떠올립니다. 엄마 공난숙이 제안했을 때를 말이죠. 잠깐만 이름을 빌려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어요. 주영채는 파리에서 공부하고 싶었고 그래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주영채의 눈에 분노가 차오릅니다. 차정원을 향한, 엄마를 향한,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향한 분노예요. 이때 주영채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오빠 주하늘에게서 온 문자예요. 주하늘의 메시지 어디 있어? 만나자. 할 얘기 있어. 주영채는 한숨을 쉽니다. 오빠도 요즘 자기를 피하는 것 같아요. 차정원 편만 드는 것 같고요. 하지만 주영채는 답장을 보냅니다. 만나기로 하는 거죠. 한편 한혜라는 비서 민정과 함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많은 서류가 쌓여 있어요. 민정이 보고합니다. 차정원에 대한 뒷조사 결과예요. 출생 기록, 학력, 성장 과정 모든 게 조사됐습니다. 민정이 말합니다. 이상한 점이 몇 가지 있다고요. 첫째, 차정원의 출생 기록이 불분명합니다. 정확한 출생 병원 기록을 찾을 수 없대요. 둘째, 어린 시절 사진이 거의 없습니다. 주영채로 살기 시작한 최근 사진만 있어요. 한혜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뭔가 있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한혜라가 묻습니다. 공난숙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고요? 민정이 대답합니다. 공난숙이 차정원을 양딸로 키웠다고 하는데 정확한 입양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키운 것 같다고요. 한혜라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점점 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한혜라가 민정에게 지시합니다. 사기범을 찾으라고요. 지금 당장 만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25년 전 일에 대해 물어봐야 할 게 있다고 하죠. 민정이 놀랍니다. 사기범이요? 교도소에 수감 중인 그 사람 말입니까? 한혜라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 전 남편 차기범. 수아 아빠. 그 사람을 만나야 해. 여러분, 한혜라의 직감은 대부분 맞습니다.
이번에도 그럴까요? 주영채와 주하늘이 만났습니다. 한적한 카페 구석자리예요. 주하늘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영채야,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겠니? 주영채가 반문합니다. 뭘 그만하라는 거냐고요? 주하늘이 설명합니다. 차정원 씨에 대한 집착 말이야. 내 이름을 돌려받고 싶은 건 이해해. 하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 복잡해졌어. 주영채가 화를 냅니다. 복잡하게 만든 게 누군데요? 차정원이잖아요. 처음엔 그냥 이름만 빌려간다더니 이제는 내 인생 전체를 가져가려고 해요. 주하늘이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내가 동의했잖아. 엄마 계획에 동조했고. 주영채가 소리칩니다. 그럼 오빠는 차정원 편인 거예요? 나보다 그 여자가 더 중요해요? 주하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차정원에게 마음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동생에게 그 말을 할 수 없죠. 주영채는 오빠의 침묵을 보고 확신합니다. 오빠도 차정원한테 넘어간 거라고요. 배신감이 밀려옵니다. 주영채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합니다. 이때 주하늘이 주영채의 손을 잡아요. 주하늘이 말합니다. 영채야, 한 가지만 말해줄게. 차정원 씨에게는 비밀이 있어. 아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비밀. 주영채가 멈춥니다. 무슨 비밀이냐고 묻죠. 주하늘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나도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차정원 씨의 진짜 정체는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를 수도 있어. 주영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주영채의 눈이 커집니다. 무슨 소리냐고, 그럼 차정원이 대체 누구냐고 묻습니다. 주하늘이 말합니다. 그걸 알아내려면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 한혜라 부회장과 차기범의 과거까지 말이야. 주영채는 혼란스럽습니다. 한혜라, 차기범, 그들이 차정원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죠? 주하늘이 설명합니다. 한혜라 부회장에게는 25년 전에 버린 딸이 있어. 이름이 차수아. 그리고 차기범은 그 아이의 아빠고. 주영채가 숨을 멈춥니다. 설마. 주하늘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 차정원이 바로 그 차수아일 수도 있다는 거야. 주영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해요. 주영채가 중얼거립니다. 그러면 차정원은 한혜라의 친딸이라는 거예요? 건양그룹의 진짜 상속녀라고요? 주하늘이 말합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야. 주영채는 충격에 빠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죠.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차정원은 집에 혼자 있습니다. 한혜라의 서재에서 본 그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요. 차정원이 자신의 방을 뒤집니다. 어린 시절 물건들을 찾는 거예요. 낡은 상자를 꺼내서 열어봅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어요. 어린 차정원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죠. 그리고 한 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어린 차정원이 그린 그림이에요. 차정원이 그 그림을 들여다봅니다. 한혜라의 서재에 있던 그림과 거의 똑같아요. 같은 시기에 그린 것 같습니다. 차정원의 손이 떨립니다. 왜 한혜라가 자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차정원이 조미향에게 전화를 겁니다. 양어머니에게 물어봐야 할 게 있어요. 조미향이 전화를 받습니다. 정원아, 무슨 일이니? 차정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엄마, 나 진짜 엄마 친딸 맞아요? 제 출생의 비밀 같은 거 없죠? 조미향이 당황합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요. 차정원이 말합니다. 한혜라 서재에 내가 어릴 때 그린 그림이 있었어요. 왜 그 사람이 내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조미향은 말문이 막힙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차정원이 계속 묻습니다. 엄마,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한혜라가 누구예요? 나와 무슨 관계예요? 조미향이 눈물을 흘립니다. 정원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차정원은 조미향의 반응에서 확신을 얻습니다.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것을요. 차정원이 말합니다. 직접 가서 들을게요. 지금 갈게요. 조미향이 만류하지만 차정원은 이미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혜라는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차기범을 면회하러 온 거예요. 면회실에서 한혜라와 차기범이 마주 앉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혀요. 한혜라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수아 어디 있어요? 차기범이 놀랍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요? 한혜라가 말합니다. 수목장 갔어요. 조정원 명패를 봤어요. 수아가 살아있다는 거 알아요. 차기범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한혜라가 소리칩니다. 내 딸이에요. 25년 동안 찾아 헤맸어요. 제발 어디 있는지 말해줘요. 차기범이 차갑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버린 딸이에요. 이제 와서 엄마 행세하지 마세요. 한혜라가 눈물을 흘립니다. 난 버리지 않았어요. 사고가 있었어요. 꼭 데리러 갈 거였어요. 차기범이 비웃습니다. 변명 같은 거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수아, 엄마 자격 없어요. 한혜라가 애원합니다. 제발요. 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이에요. 차기범은 고개를 돌립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에요. 한혜라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혹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수아가 있어요? 차기범이 멈칫합니다. 이 반응이 한혜라에게 답을 줘요. 한혜라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차정원이죠? 차정원이 우리 수아죠? 차기범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한혜라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며느리로 맞이하려던 차정원이 자신의 친딸이라는 것을요. 한혜라가 교도소를 나옵니다.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어요. 25년 만에 딸을 찾았는데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한혜라가 중얼거립니다. 정원이가 수아였어. 내 딸이었어. 그동안 바로 옆에 있었는데 몰랐어. 한혜라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이 굳어지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주영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공난숙이 거실에 앉아 있어요. 주영채가 공난숙에게 다가갑니다. 엄마, 물어볼 게 있어요. 공난숙이 대답합니다. 뭔데? 주영채가 묻습니다. 차정원이 누구예요? 진짜 정체가 뭐예요? 공난숙의 표정이 변합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요? 주영채가 말합니다. 오빠한테 들었어요. 차정원이 한혜라의 딸일 수도 있다고요. 공난숙이 놀랍니다. 주하늘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주영채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실이에요? 차정원이 차수아예요? 공난숙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해요. 공난숙이 설명합니다. 25년 전 차기범이 딸을 데리고 왔어요. 살인 누명을 쓰고 도망 다니던 중이었죠. 나한테 아이를 맡겼어요. 잠깐만이라고 했는데 차기범은 잡혀갔고 한혜라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주영채가 숨을 죽이고 듣습니다. 공난숙이 계속 말합니다. 그 아이가 차정원이에요. 본명은 차수아. 한혜라와 차기범의 친딸이죠. 주영채는 충격에 빠집니다. 그럼 차정원이 건양그룹의 진짜 상속녀라는 거잖아요. 공난숙이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차정원을 주영채로 만든 거야. 우리가 건양그룹을 차지하려면 차정원이 필요했어. 하지만 차정원 자신도 자기가 누군지 몰라. 나도 말 안 했거든. 주영채가 분노합니다. 그럼 엄마는 차정원을 이용한 거네요? 나도 이용하고. 공난숙이 차갑게 대답합니다. 이용이 아니라 기회야. 차정원은 자기 정체를 모르니까 우리가 조종할 수 있어. 주영채는 엄마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건 자기뿐이라는 것을요.
주영채가 물어봅니다. 한혜라는 알아요? 공난숙이 대답합니다. 아직은 모를 거야.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그 여자 집요하거든. 주영채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비밀을 어떻게 활용할지 말이죠. 차정원은 조미향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조미향이 나와요. 조미향이 차정원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립니다. 정원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차정원이 조미향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어요. 진실을 말해주세요. 제발요. 조미향과 차정원은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낡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요. 조미향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습니다. 조미향이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래된 상자를 꺼내와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예요. 25년간 열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미향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엽니다. 그 안에는 낡은 서류들과 사진들이 있어요. 조미향이 출생증명서를 차정원에게 건넵니다. 내 진짜 이름은 차수아야. 한혜라와 차기범의 딸이지. 차정원은 출생증명서를 받아듭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색됐어요. 하지만 글씨는 또렷합니다. 이름 차수아. 부 차기범. 모 한혜라. 차정원의 손이 떨립니다. 25년간 품었던 의문이 해결되는 순간이에요. 조미향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5년 전 이야기를요. 조미향의 회상 1999년 겨울이었어요.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죠. 차기범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품에 어린아이를 안고 말이에요. 그 아이가 바로 너였어. 차기범은 살인 누명을 쓰고 도망 다니는 중이었어요. 주상철을 죽였다는 혐의였죠. 하지만 차기범은 억울해했어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누군가 자기를 모함했다고 말했어요. 차기범은 조미향에게 부탁했어요. 딸을 잠깐만 맡아달라고요. 상황이 정리되면 꼭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죠. 조미향은 동의했어요. 차기범과는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였거든요. 그리고 마침 조미향의 딸 정원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직후였어요. 조미향이 계속 말합니다. 나는 너를 내 딸처럼 키웠어. 정원이를 잃은 슬픔을 내가 채워줬지. 하지만 항상 미안했어. 너의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게. 차정원이 묻습니다. 한혜라는요? 제 친엄마는 왜 찾아오지 않았어요? 조미향이 한숨을 쉽니다. 한혜라는 너를 버렸어. 살인자의 아내, 살인자의 딸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건양그룹 회장 진태석과 재혼했지. 차정원의 눈에 분노가 차오릅니다. 그럼 엄마는 저를 버리고 부자와 결혼한 거네요. 조미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한혜라는 너를 찾지 않았어. 죽은 줄 알았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건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25년간 나타나지 않았어. 차정원이 상자 안의 사진들을 꺼내봅니다. 어린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에요. 갓난아기였던 시절, 돌잔치 때, 유치원 입학식 때의 사진들이죠. 차정원이 한 장의 사진을 유심히 봅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차정원과 한혜라가 함께 있어요. 한혜라가 차정원을 안고 있는 사진이죠. 차정원이 묻습니다. 이 사진 언제 찍은 거예요? 조미향이 대답합니다. 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야. 한혜라가 너를 정말 사랑했어. 적어도 처음에는. 차정원은 사진 속 한혜라의 표정을 봅니다. 행복해 보여요. 딸을 보는 엄마의 눈빛이에요. 차정원이 중얼거립니다. 그럼 왜 버린 거죠? 이렇게 사랑했으면서. 조미향이 설명합니다. 사람은 변해. 특히 욕망 앞에서는. 한혜라는 가난을 벗어나고 싶었어. 살인자의 아내라는 꼬리표를 떼고 싶었지. 그래서 너를 버린 거야. 차정원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버린 엄마가 한혜라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한혜라가 자신의 시어머니가 될 뻔했다는 것을요. 차정원이 묻습니다. 왜 말 안 해줬어요? 진작 말해줬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조미향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합니다. 널 지키고 싶었어. 한혜라가 찾아올까봐 무서웠어. 내 아빠도 그걸 원했고.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조정원의 묘를 내 묘라고 했어. 한혜라가 찾아오면 딸이 죽었다고 믿게 하려고. 차정원은 조미향의 선택을 이해합니다. 조미향은 자기를 지키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한혜라에 대한 분노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차정원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한혜라를 향한 복수심이 치솟아 올라요. 차정원이 말합니다. 한혜라는 알고 있나요? 제가 그 사람 딸이라는 거요. 조미향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직은 모를 거야.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한혜라는 집요한 사람이거든. 차정원은 결심합니다. 한혜라에게 복수하기로요. 자신을 버린 그 여자에게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기로 마음먹습니다. 차정원이 조미향에게 말합니다. 고마워요, 엄마. 저를 키워주셔서. 제 진짜 엄마는 엄마예요. 한혜라가 아니라. 조미향이 차정원을 꽉 안아줍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옵니다. 차정원이 집을 나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아빠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조미향이 대답합니다. 교도소 면회 신청하면 돼. 내 아빠도 널 보고 싶어 할 거야.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섭니다. 밖은 어둡습니다. 차정원은 하늘을 올려다봐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마치 자기 인생처럼 캄캄합니다. 한혜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진태석이 서재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진태석이 묻습니다. 어디 갔다 오는 거요? 한혜라가 대답합니다. 교도소요. 사기범 만나고 왔어요. 진태석이 놀랍니다. 전 남편을 만나러 갔다고요? 진태석은 책상에서 일어나 한혜라에게 다가옵니다. 표정이 심각해요. 그동안 한혜라가 과거를 완전히 묻었다고 생각했는데 전 남편을 만나러 갔다니 당황스럽습니다. 한혜라가 설명합니다. 우리 딸 찾았어요. 수아가 살아있어요. 진태석은 잠시 말문이 막힙니다. 그리고 천천히 소파에 앉으며 한혜라를 쳐다봐요. 진태석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무슨 소리요? 25년 전에 죽었다고 했잖소. 수목장도 있고. 한혜라가 소파 맞은편에 앉으며 말합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사기범이 딸을 숨겼어요. 살인 누명을 쓴 남편의 딸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죽은 척한 거예요. 진태석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분노까지요. 진태석이 묻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누구요? 어디 있소? 한혜라가 심호흡을 하고 말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차정원이에요. 진태석이 벌떡 일어섭니다. 뭐라고요? 세훈의 약혼녀 차정원이 당신 딸이라는 말이요? 한혜라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 딸이에요. 내가 버린 딸이 25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것도 며느리 자격으로. 진태석은 서재를 걷기 시작합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생각에 잠겨요. 이건 정말 복잡한 문제예요. 진태석이 말합니다. 이건 큰 문제요. 세훈과 결혼시킬 순 없잖소.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돼요. 한혜라가 대답합니다.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딸을 찾았는데 기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두렵고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어요. 진태석이 한혜라를 바라봅니다. 25년 동안 한혜라 옆에서 살아왔지만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본 적은 없어요. 진태석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소? 딸을 인정하고 싶소? 한혜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합니다. 모르겠어요. 25년간 찾아 헤맸던 딸이에요. 만나고 싶어요. 안아주고 싶어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진태석이 묻습니다. 하지만 한혜라가 말합니다. 하지만 건양그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훈의 입지는 우리 가족은 진태석은 한혜라의 딜레마를 이해합니다. 모성과 욕망,
죄책감과 권력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요. 진태석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일단은 이 사실을 비밀로 해야 하오. 외부로 새어나가면 안 돼오.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소. 한혜라가 남편을 쳐다봅니다. 역시 진태석은 사업가예요. 감정보다 이성이 앞서는 사람이죠. 한혜라가 묻습니다. 그럼 딸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없는 척 하라고요? 진태석이 대답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하시오. 차정원은 자기 정체를 알고 있소? 한혜라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마 모를 거예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진태석이 말합니다. 차정원이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오. 법적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 말이오. 한혜라는 남편의 말에 또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딸과 회사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 두 가지를 모두 지킬 방법은 없을까요? 진태석이 한혜라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빨리 수습합시다. 이 일이 잘못되면 우리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소. 한혜라는 남편의 손을 꽉 쥡니다. 25년 전 딸을 버렸을 때도 이런 손을 잡고 결정했죠. 이번에도 같은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한혜라가 중얼거립니다. 미안해, 수아야. 엄마가 또 널 버려야 할 것 같아. 하지만 한혜라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5년간 찾아 헤맨 딸을 또다시 버리는 것은요. 주영채는 혼자 방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어요. 주영채의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 차정원 차수와 한혜라의 친딸. 2. 건양그룹의 진짜 상속녀. 3. 본인은 자기 정체를 모름. 4. 한혜라도 아직 확신하지 못함. 주영채가 중얼거립니다. 이 비밀을 어떻게 활용할까? 주영채는 책상 앞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려요. 어릴 때부터 엄마 공난숙은 항상 말했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권력이 최고라고요. 주영채도 그렇게 배우고 자랐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주영채는 뭔가 다른 감정을 느낍니다. 차정원에 대한 질투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일까요? 주영채는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어요. 주영채라는 이름을 차정원에게 빌려준 후로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주영채가 노트에 다시 적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시나리오 A 차정원에게 진실 폭로. 장점 차정원이 한혜라에게 복수할 것. 건양그룹 혼란. 마이너스 단점 차정원의 힘이 더 강해질 수 있음. 예상 결과 건양그룹 내분, 주가 하락. 시나리오 B 한혜라에게 먼저 접근. 장점 협박 카드로 사용 가능. 금전적 이득. 단점 한혜라가 역공할 수 있음. 예상 결과 돈은 벌지만 위험 부담. 시나리오 C 침묵 유지하며 관찰. 장점 안전함. 최적 타이밍 포착 가능. 단점 기회를 놓칠 수 있음. 예상 결과 불확실. 주영채는 각 시나리오의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봅니다. 어떤 선택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할까요? 주영채는 몇 가지 더 생각해봅니다. 만약 차정원이 건양그룹을 물려받으면 그럼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차정원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이에요. 이름을 빌려준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한혜라가 모든 걸 숨기려고 하면 그럼 자기가 협박할 수 있어요. 막대한 돈을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진태석이 이 사실을 알면 건양그룹 회장이 혼외자식의 존재를 알게 되면 가족 구조가 붕괴될 거예요. 주영채는 점점 더 복잡한 생각에 빠져듭니다. 이 비밀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요. 주영채는 엄마 공난숙을 떠올립니다. 엄마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가장 돈이 되는 쪽을 선택할 거예요. 감정 따위는 배제하고 오직 이익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주영채는 조금 다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자기 정체성을 되찾는 것도 중요해요.
주영채라는 이름을 주영채로 살아갈 권리를 되찾고 싶습니다. 주영채는 결론을 내립니다. 일단은 차정원과 한혜라 모두를 지켜보기로요. 누가 먼저 움직이는지, 누가 더 절박한지를 파악한 후에 행동하기로 합니다. 주영채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크게 적습니다. 최종 목표 내 인생 되찾기. 그리고 복수. 주영채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이제는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하지 않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할 겁니다. 이때 주영채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차정원에게서 온 문자예요. 차정원의 메시지 만나자. 할 얘기 있어. 주영채는 문자를 읽고 미소를 짓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차정원과 주영채가 만났습니다. 한적한 공원 벤치에서예요. 차정원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내 정체 알아? 주영채가 놀란 척합니다. 무슨 소리야? 차정원이 말합니다. 나 차수아야. 한혜라의 친딸이야. 주영채는 진짜 놀랍니다. 차정원이 이미 알고 있다니요. 차정원이 계속 말합니다. 조미양 아줌마한테 다 들었어. 25년 전 일도 다 알아. 주영채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차정원이 차갑게 대답합니다. 복수할 거야. 한혜라에게. 나를 버린 그 여자에게 똑같은 고통을 안겨줄 거야. 주영채가 묻습니다. 어떻게? 차정원이 설명합니다. 한혜라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겠어? 건양그룹이지. 그걸 빼앗을 거야. 주영채는 차정원의 결연한 표정을 봅니다. 진심이에요. 차정원이 주영채에게 제안합니다. 나 도와줘. 같이 한혜라를 무너뜨리자. 주영채는 고민합니다. 차정원을 도와야 할까요? 아니면 이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야 할까요? 주영채가 물어봅니다. 내가 도와주면 뭘 줄 건데? 차정원이 대답합니다. 내 이름 돌려줄게. 주영채로 다시 살 수 있어. 그리고 건양그룹이 무너지면 새로운 기회가 생길 거야. 주영채는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어차피 차정원도 한혜라도 모두 자기한테 빚진 사람들이니까요. 주영채가 말합니다. 좋아. 같이 하자. 하지만 조건이 있어. 차정원이 묻습니다. 무슨 조건? 주영채가 말합니다. 끝까지 솔직하게 대해줘. 더 이상 거짓말은 없는 거야.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약속할게.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눕니다. 이제 한혜라를 향한 복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한편 한혜라는 변호사를 만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받는 거예요.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차수아가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상속권 문제가 복잡해진다고요. 차수아는 한혜라와 차기범의 친딸이니까 법적 상속인이 될 수 있대요. 한혜라가 묻습니다. 그럼 건양그룹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변호사가 대답합니다. 차수아가 진태석의 양딸이 아니라면 직접적인 상속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혜라의 친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한혜라는 고민에 빠집니다. 딸을 인정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딸을 부정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조언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라고요. 일단은 차정원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딸과 대면할 준비를 해야겠어요. 차정원은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오랫동안 바라봐요. 차정원이 중얼거립니다. 나는 차수아. 한혜라의 딸. 버림받은 아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약하지 않아. 차정원의 눈빛이 결연해집니다. 복수를 위한 계획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해요. 차정원이 핸드폰을 꺼냅니다. 그리고 한혜라에게 문자를 보내요. 차정원의 메시지 부회장님, 만나 뵙고 싶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혜라는 문자를 받고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딸과 대면하는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한혜라가 답장을 보냅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차정원이 답합니다. 내일 오후 3시. 부회장님 서재에서 뵙겠습니다. 한혜라는 긴장됩니다. 25년 만에 딸과 진정한 대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모든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차정원은 자신이 차수아라는 것을 알았고 한혜라는 차정원이 딸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주영채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됐죠. 내일 서재에서 한혜라와 차정원이 만나면 어떤 대화가 오갈까요? 복수인가, 화해인가? 그리고 주영채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욱 치열한 대결이 펼쳐집니다. 25년의 비밀이 완전히 폭로되고 건양그룹을 둘러싼 권력 다툼이 본격화됩니다.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까요?